자, 봅시다. 사실 이거는 그 어디쯤 나오는 문제냐면 수능 화학 원, 그 수능이라는 거 알죠? 수능. 그래서 이건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네, 수능 기출인데 그냥 거기 선택지만 내가 그냥 그 뭐냐면 그냥 이게 주관식으로 바꾼 거고요. 원래 수능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영재고나 과학고에 내신 기출 문제로 나올 만한 건 아니죠. 근데 그 갑자기 선생님이 뭐 전기화학 3년기 한댔다가 갑자기 유기화학 막 뭐 기초 유기화학 같은 걸 살짝 하시네요. 네. 그래서 거기 초반에 이렇게 그 뭔가를 연소 반응을 시켜가지고 유기물의 그 실험식 같은 것들을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가 수록돼 있더라고요. 그거 알죠? 그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전달해줘가지고 최근 수업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문제 학교에서 풀었죠. 예? 풀었죠. 지원아 이런 거 학교에서 했었죠. 체리나 했었죠. 전 확실하게 자주 놀라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지야 이런 문제 풀었었죠. 어? 유주 학교 안 나가요 요즘? 아 수업 안 했다고요? 아 진도를 안 나갔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연소를 시켜가지고는 그것으로부터 사실은 원소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실험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 타입의 문제 중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워요. 네. 사실은 연소 반응을 통한 원소 분석은 크게 어려운 타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별로 안 어려운 건데 그거를 어렵게 만들려고 작정하면 이런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시험 문제로 또 나왔었냐면, 물론 이건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어디서도 나왔었냐면 바로 작년 경남과학고 일반화학 원 중간고사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남과학고에서는 이거를 교사들이 일반화학 내신 기출로 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시킨 건데 의외로 되게 까랑까랑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좀 이상하죠. 1번, 3번 맞췄습니다. 합니다. 아, 1번, 3번 맞았다고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실험 장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거 왜 걸어요? 이걸 왜 걸어요? 이걸 왜 걸어요? 자, 왜냐? 지금 여기 뭘 불어넣고 있죠? 바람. 네. 자, 산소를 불어넣고 있죠? 자, 산소를 불어넣고 있는데 왜 건조제를 걸까요? 산소에 수증기가 있다. 그렇지. 여기서 수증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구요. 지구에 살죠. 지구에서 수증기는 배제될 수 있을까요? 수증기는 어디나 있을까요? 수증기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건조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보관하거나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수증기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증기가 사실은 뭐 그렇게 딱히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실험 결과에 오차로 작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실험의 오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지요. 자, 여기서 뭐가 흡수됩니까? H2O가 흡수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H2O가 흡수되는 것이 여기서 반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서 H2O가 흡수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서 물질이 포함하고 있었던 수증기가 여기에 같이 검출이 돼버리면 이건 여기서 만들어진 수증기인지 아니면은 따라 들어온 수증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산소에 포함된 수증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건조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제 역시 역할이 뭐다? H2O 흡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샘플에
여러 이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뭐 탄소나 수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 수소. 그러면 이 탄소가 만약에 여기서 진뜩 산소가 많은 상태에서 가해를 해서 보시다시피 완전 연소가 된다고 하면, 자, 여기선 왜 완전 연소를 가정할 수 있겠어요? 산소를 충분히 불어넣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면 탄소는 완전 연소가 돼서 뭐가 됩니까? 바로 CO2. CO2가 돼서 여기 있는 이 탄소가 고스란히 여기서 흡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수소는 H2O가 돼서 여기 요렇게 세팅이 될 거다 이런 말이지. 맞남요?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자, 이때 H2O는 어떤 식으로 흡수시킬까? 저 H2O는 뭘로 흡수시킬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자, 여기 건조제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조제를 사실은 여기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과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러면 흔히 사용하는 건조제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승호가 얘기했던 것처럼 CaCl2 또 MgSO4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MgClO4 2. 수능에선 이게 제일 예로 많이 나와요. 물론 수능 교과 과정에서 이것이 왜 건조제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수능 문제 풀면 이런 것들이 건조제로 되게 많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 이제 등등등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건조제는 왜 이런 녀석들이 건조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빨아들이냐? 바로 첫 번째는 이가 플러스 이상의 양이온이에요. 자, 지금 CaCl2면 칼슘의 이온가가 얼마예요? 2 플러스죠? MgSO4면 또 맥니듐 이온가가 얼마예요? 2 플러스죠? 여기서도 2 플러스죠. 보이시죠? 보이시죠? 100%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건조제로 사용되는 녀석들은 양이온들이 2 플러스인 것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뭐 때문일까요? 산소가 2 마이너스. 어? 뭐를? 산소가 2 마이너스. 아, 산소가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산소가 2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Mg 2 플러스가 아니라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뭐 Na2SO4 이런 걸 쓸 수도 있죠. 사실 얘도 흡수제. 얘도 흡수제. 얘 써도 돼요. 얘 써도 되는데 얘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흔히 쓰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1 플러스잖아요. 음이온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맞나요? 그럼 왜 2 플러스 양이온을 주로 쓰냐고요. 이것도 흡수제는 맞아서 얘를 써도 되는데 흔히 나오는 것들이 이가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왜냐? 바로 H2O. 어쨌건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H2O랑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H2O와의 수화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구나. 자, 요 밑에 그리는 그림인데 여기다가 그릴게요. 자, 칼슘 2 플러스 양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H2O가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럼 아시다시피 산소는 부분 전하가 뭡니까? 산소는 부분 전하가 델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칼슘 2 플러스하고 산소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칼슘 2 플러스와 산소 델타 마이너스 사이의 이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그 인력을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용어로. 전기쌍극자 모멘트. 이게 영 틀린 건 아닌데 바로 이온과 쌍극자 간 인력이라고 하지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쌍극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H2O 같은 분자를 쌍극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과 쌍극자 간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력이 언제 커진다는 얘기였어요. 바로 금속의 이온가가 커질수록 더 세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양이온보다는 2 플러스가 델타 마이너스하고 정전기적 인력이 강할 테니 이 사이에 뭐 수화 에너지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누구를 잡아야 되냐면 H2O를 잡아야 되는데 H2O를 좋아하는 걸 넣어야 되고 그럼 H2O를 누가 좋아하느냐? 바로 2 플러스 이상의 양이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2 플러스 양이온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들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흡습제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는 어디서 했었죠? 이 얘기 어디서 했었죠? 카페인 할 때. 카페인 할 때 했었죠? 기억나요? 카페인 추출 실험할 때 카페인과 유기용매가 섞여 있을 때 그때 그 수용액 중에 약간 들어있을 수도 있는 H2O, 미세 H2O를 제거하기 위해 이온 결합 물질 넣고 그래 팍팍팍 섞어주는 과정이 있었죠?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했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보니까는 뭐 흡수제 얘기 쓰더만 뭐 그 염 넣고 뭐 하는 거 나오더만 그 염석 과정 뭐 나오더만.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네. 왜요? 실험 과정 다 틀렸어요. 실험 과정을 틀렸다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틀렸어요. 내가 말해준 거 나오는 거 같던데 그대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맞춰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금속 양이온의 전하량이 2 플러스 이상인 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 사이에 어떤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얘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좋은 흡습제가 되기 위한 100% 그런 건 아닌데 이렇습니다. 뭐요? 이주기. 이주기요? 의미 뭘까요? 정답! 박수! 오, 진짜 가은이 최고예요. 가은이. 진짜 가은이. 진짜. 왜요? 왜요? 지원아, 가은이 최고이면 안 돼요? 최고이다. 근데 왜 이렇게 가은이 최고라 그러는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네. 지원이가 최고가 되고 싶나 봐요.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아니, 가은이를 시기 질투하는 지원이 같으니라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 지원이하고 가은이의 공통점이 있군요. 그거 뭐야? 그거. 공통점. 그거네요. 그거 뭐냐 도연이랑 친한 사람들이군요. 네? 아니 깐두가 저랑 친하대요? 그거 뭐야? 그거 뭐냐? 저기 누구냐? 그 가은이랑 있으면 좋대요. 가은이랑 친하대요. 난 싫은데. 왜요? 가은아 좀 불편해요? 깐두가 저 무시하는데. 진짜로요? 걔는 모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걔 디폴트니까 뭐 큰 뭐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건 자 그래서 요거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이온에 비해 음이온 크기가 아주 큽니다.
물론 얘는 아니거든요. 염소 이온은 그렇게 큰 이온은 아닌데 지금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거하고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SO4는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ClO4는 1 마이너스인데 SO4 2 마이너스 ClO4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이 밑에 그리면 되는데 SO4 2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돼요? 황 이렇게 쓰시고 산소가 어디는 이중결합이고 어디는 산소가 이렇게 단일결합이죠. 산소가 단일결합인 쪽에 비공호 전자가 세 쌍이 있고 그래서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겨먹은 게 바로 SO4 2 마이너스거든요. 그 다음에 ClO4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기느냐면 자 ClO4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그려요? 바로 염소 그리시고요. 염소는 최외곽 전자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시고 비공호 전자가 2개 있는 쪽은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연결시켜요. 여기도 이중결합으로 연결하고 여기도 이중결합으로 연결해요. 근데 전자가 하나밖에 안 남은 곳은 어쩔 수 없이 산소를 단일결합으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단일결합으로 연결된 산소에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비공호 전자가 세 쌍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산소의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ClO4 마이너스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알겠죠? 보이시죠? 그래서 잘 보면 뭐 이것도 음이온이고 이것도 음이온인데 음이온이 단일 원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음이온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는 다른 음이온들에 비해서 크기가 크겠어요? 크기가 작겠어요? 크기가 크겠지. 크기가 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양이온에 비해 음이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클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그 좋은 흡습제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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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건 저번 시험 범위인 고체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격자 에너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틈새 자리가 많다. 비슷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네. 반지름 비가 어. 큰 것처럼 어. 음이온 간의 반발 어. 때문에 수화 되는 게 정답! 박수! 진짜. 진짜. 도현이가 사랑할 만하군요. 좋아. 좋아. 네. 그럼요. 그래요. 한번 저기 누구냐? 가은아 불쾌했어요? 깐거 요즘 저한테 삐져가지고 아 진짜로 왜요? 진짜 놀려 진짜로요? 아니 장난친 걸로 삐졌어. 진짜로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그래. 깐돌이가 그게 막 놀려도 금방 풀리는 애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네. 자 보자. 자 여기 지울게요. 자 방금 가은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지울게요. 준다.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밑에 설명을 쓰면 돼. 알겠죠? 자 지우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매우 큰 음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매우 큰 음이온.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음이온이 커버리면 이렇게 틈새 자리도 커지겠죠. 맞나요? 틈새 자리도 커지겠죠. 그러면 틈새 자리가 저렇게 너무 같이 덩달아 커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짜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양이온이 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림에서 그려진 것처럼 보시다시피
음이온끼리 접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즉 음이온들이 모여서 틈새 자리를 만드는데 음이온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면 틈새 자리도 커져서 거기 들어가는 양이온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양이온의 크기가 작으면 보세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접촉해요, 떨어져 있어요?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접촉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음이온하고 음이온은 어떻게 돼버려요? 붙어버리죠. 그러면 음이온끼리 접해버리면은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네, 청력이 생기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뭐를 넣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조그만 양이온 있죠? 요 조그만 양이온 주변에 아까 칼슘 2+ 주변에 H2O를 넣으면 수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 주변에 뭐가 된다? H2O가 요렇게 양이온 주변을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음이온들이 이 H2O 때문에 요렇게 바로 음이온끼리 약간 뒤로 물러서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off란 말 알죠? off는 이게 붙어 있는 걸 on이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걸 off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물이 껴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그 음이온들끼리 살짝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러면 같은 전하를 갖고 있는 음이온끼리 떨어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청력이 감소하게 되어 있죠. 맞나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마치 어떤 테크닉이랑 똑같냐면 저기 그 이집트 가본 사람. 이집트. 난 안 가봤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봤나요? 승호 가봤죠, 이집트? 이집트 왠지 그거 고대 그 이집트 제국 거기 왕족 같은데요? 좋아요. 뭐 혼칠한 것이 람세스 황제 좀 같은데요? 그렇죠. anyway. 그 이집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야요? 그 피라미드이잖아요,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이 어디 세워져 있냐면 허허벌판 사막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사막 어디를 봐도 그만한 돌덩이가 없는데 그 돌을 다 어디서 가져왔다고 하죠? 어디서? 그 사막에서 그 나일강을 타고 어디로 쭉 가면 돌산이 있대요. 거기서 돌을 다 쪼개와 가지고 거기서 강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거기서 피라미드를 지은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산에 돌이 있잖아요. 그 돌을 여러분 그 피라미드 세울 때가 무슨 시대게요? 그 피라미드 세울 때가요 기술적으로 무슨 시대게요? 피라미드 쌓고 막 미라 만들고 막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철이 개발되지도 않을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그 산에 가서 산에까지 가서 돌덩이를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 있는 돌덩이는 한 변이 이만해요. 이만한 바위를 예쁘게 잘라가지고 갖고 온 건데 산에 있는 돌을 어떻게 잘랐을까요? 그럼 그냥 돌산을 깎는 게 계속 깎는 게 아니고요. 깎는 게 아니고 돌을 떼어낸다고요.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 산을 깎아요? 네, 피라미드 모양으로. 산을 피라미드 그럼 어떻게 옮겨요? 예? 아니 그냥 딱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요? 청동기 시대에? 그러면 노벨상 말고 파라오상 받아야 되겠는데요? 물로 깼어요. 가은아 뭐라고요? 물로 깼어요. 정답! 물 넣고 얼려가지고. 가은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다고요? 가은이가 물로 깼다 그랬는데 이해해요? 물 넣고. 그거 겁나 세게 쏘면 얼리는 거 아니에요? 겁나 강하잖아. 그거는 근데 못하잖아. 아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을까요? 그냥
바위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돌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석공들이 이렇게 정하고 망치로 여기에 구멍을 딱 뚫어요. 구멍을. 내가 쪼개고 싶은 방향으로. 구멍 알죠? 구멍? 구멍?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 조그만 구멍에다가 뭘 박아 넣어요. 뭘 박아 넣어? 조그만 구멍에다가 뭘 박아 넣어요? 손가락을 힘이 바로 나무 조각이요. 나무. 그래서 잘 건조된 나무 있죠? 잘 건조된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는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렇게 안에 박아 넣어요. 빡빡하게 나무 조각을. 그런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가은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도 기도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건조된 나무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요. 바로 나무는 무슨 결합을 잘 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을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건조된 나무에 물을 뿌려주면 나무는 수소 결합을 잘 하기 때문에 물을 쫙 흡수를 해요. 그러면 물이 이런 식으로 그 유기구조 안에 들어가면서 수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나무 안에도 양이온, 음이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가 포함하고 있는 양이온 주변에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섬유질에 물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들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조했던 나무가 물을 머금고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합니다. 팽창합니다. 그게 그 힘이 약할 것 같지만 그걸 규칙적으로 여러 개를 넣어두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이 돌을 미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석공이 돌 주변을 충격을 주는 거예요. 탁탁탁탁 주면 갑자기 집채만한 바위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쩍 쪼개져요. 쩍 쪼개져요. 그걸 알고 하고. 고대 이집트 시대의 수소결합이라는 그런 말을 쓰진 않았지만 물의 수화 현상을 통해 이게 불어난다는 현상을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뭘 만들었으니까요. 뗏목을 만들었으니까요. 뗏목을 만들고 나면 나무로 엮어서 뗏목을 만들고 나면 걔를 바다 위에 띄울 거 아니에요. 물 위에 띄울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나무가 물을 먹으면서 약간 땡땡해지는 이런 효과를 충분히 관찰했겠죠. 그걸로 이런 식으로 돌을 떼어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물 뿌려가지고 불려가지고 띄어냈다 하는 테크닉이 여기서 원리적으로 같다 다르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연력학적으로 발열일까요? 흡열일까요? 발열. 이 과정은 발열입니다. 이 과정이 발열이란 얘기는 이런 염들은 온도가 증가할 때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우선 이게 발열이라는 건 알겠죠? 왜 발열이에요? 왜 발열이에요? 더 안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청력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왜냐? 여러분, 저번 시험 범위에 이런 그래프 있었죠? 저번 시험 범위에 이런 그래프 있었죠? 이때 내가 위치 에너지와 인력 청력에 대한 얘기 해줬잖아요. 해줬죠? 자, 그러면 언제나 이 그래프를 통해 생각하면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인력 커지거나 청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인력이 커지거나 청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어떻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청력 빼기 인력. 그것도 좋고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지면이고 물체가 올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하고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작아요? 여기 위치 에너지 작죠? 여기 위치 에너지 크죠? 그러면 얘는 지구 중력이 더 커요, 더 작아요? 얘가 중력이 작아지고 얘가 중력이 더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구하고의 인력이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는 거예요. 인력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인력이 작아지면 위치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인력하고 청력은 반대 효과이기 때문에 인력이 커지는 것과 청력이 작아지는 건 같은 효과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인력이 작아지는 건 청력이 뭐해지는 거랑 같아요? 커지는 거랑 같아요. 그럴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뭐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뭐가 줄어들어요? 청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청력이 줄어드니까 전후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 다음 무슨 원리를 또 더해봐야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만큼 뭐가 나와야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들고 뛸 건 아니니까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만큼 뭐가 튀어나와야 되겠어요? 열 에너지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요걸 안정화, 요걸 방금 가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정화, 요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작아지거나 인력이 커지는 건 안정화 과정이라 외부로 열이 나온다, 그래서 발열이다 라고 단순하게 논리를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저기에는 저런 식의 고전 역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최근에 저기 중학생들 과고 입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 준비한다고 중학생들한테 막 이거 막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요즘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또 이걸 어디서 써먹을 수 있어요? 피라미드 만들 때. 심층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피라미드를 왜 만들어? 그래. 하여튼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발열이거든, 발열. 그러면 이런 염들은 온도가 증가할 때 물에 대한 용해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가 올라갈 때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 감소죠, 감소. 르 샤틀리의 원리요. 물을 만나는 게 발열이라며요. 발열 반응은 온도가 증가할 때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되잖아. 르 샤틀리 원리. 지금 여러분 모르는 얘기했어요. 내가 르 샤틀리의 원리 모르는 얘기했어요? 여기 도윤이가 한 마리 더 있네 진짜. 르 샤틀리의 원리 몰라요? 알죠? 자, 발열 반응이면 열이 외부로 막 방출이 되는 거니까 주변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발열은 고온 조건에서 잘 돼요, 저온 조건에서 잘 돼요? 발열은 저온일 때 잘 된다고요. 근데 지금 고온, 온도가 증가하면 발열이 될수록 외부의 열이 축적되니까 외부 입장에서는 불편해지죠. 엔트로피가 커진단 말이에요. 아니, 엔트로피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발열일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온일 때 잘 되는 거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퀴즈 NaCl의 용해도에 대한
온도의 영향 어떻게 되죠?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자, Y축이 용해도, X축이 온도.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NaCl의 용해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왜 커지죠? 왜 커져요? 바로 NaCl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이온결합 염은 물에 녹을 때 다 흡열 반응이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NaCl의 용해 과정이 흡열 과정인데 이게 보통 그래요. 보통 흡열이에요. 그럼 흡열은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일이 더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르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해하셨어요? 현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NaCl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좋은 건조제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는 이온결합 물질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 중 건조제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건조제로 써도 효과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건조제로 써도 좋은 것 기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온도에 따라 용해도를 조사하면 그 용해도가 점점 커지는 애는 건조제 돼요, 안 돼요? 건조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가 떨어지는 애들은 건조제 후보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건조제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런 게 화학공학이에요. 화학공학. 그러면 화학공학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원리 있죠. 이런 원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화학공학에선. 그러면 어떻게 화학공학 교과서는 돼 있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건조제는 보통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러면 좋은 건조제는 경험적으로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들을 쓰면 물을 잘 흡수하더라 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그러면 공장에서는 어떻게 건조제를 선택하겠어요? 여러 이온결합 화합물 후보들 중에서 다 골라가지고 이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실험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할 때 용해도가 감소하는 것 중 어떤 걸 고르겠어요? 첫 번째, 안전한 것. 왜 안전하겠어요?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쓰다가 쏟았어요. 쏟다가 쏟았더니 사람 몸 뒤집어 써가지고 화상 입어서 타 죽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성격을 갖는 것 중에 첫 번째 뭐? 안전한 거. 두 번째, 싼 거.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이게 물 먹는 하마라고요. 이게 물 먹는 하마라는 마트에서 파는 건조제 있죠? 그게 이놈이에요. 알겠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건조제에는 이런 성격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염의 용해도와 관련돼서 배웠던 내용, 그 다음에 화학 평형에서 배우는 르샤틀리의 원리 등이 다 이 안에 원리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그 유기화학을 한 후배 중에 그 제일모직에 취직한 그 후배가 있어요. 유기화학으로 박사까지 하고. 제일모직이요. 네, 제일모직이요. 제일모직. 네. 모는 털모자예요. 털모. 모직은 뭐냐면 천, 원단을 만들다예요. 화학과 졸업해서 왜 여기 가느냐? 제일모직은 어디 계열사예요? 삼성 계열사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하는 가장 큰 의류업체예요.
삼성에서 하는 가장 큰 의류업체고, 그래서 의류업체라서 여러분이 알만한 것 중에 꼼데카르송이라는 브랜드 알아요? 그거 꼼데카르송, 그다음에 릭 오웬스라는 브랜드 알아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수입하는 게 셀린느 뭐 이런 브랜드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 수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큰 옷가게. 근데 유기화학 전공한 서울대에서 유기화학으로 박사까지 받은 데가 웬 옷가게? 제일모직은 뭐도 하냐면 신소재 개발 연구도 해요. 왜냐하면 원단이잖아요, 원단이니까 그걸 넘어서 이게 원단이 아니어도 새로운 소재를 연구나 개발을 하기도 해요. 그런 개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가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연구원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험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재료공학과 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은 제일모직 갈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제일모직이 또 이재용 회장의 이제 경영권 그 방어를 위해서 주가 조작에 사용됐던 회사이기도 하죠.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썼던 자회사, 뭐 이렇게 계열사이기도 해요.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 정말 재밌는 얘기예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 또 이제 최순실 나오고 이제 박근혜 나오고 말 나오고 막 하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심인 회사가 또 제일모직이에요. 뭐 anyway. 근데 하여튼 후배가 거기 갔는데 여러분 대학교에서 유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럼 회사에 갔어요. 그럼 회사에 가면 그 사람에게 유기화학 연구를 시킬까요? No! 아무거나 다 시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를 전공하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해서 대학원이나 대학 박사과정 했었던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그 전공과 전혀 무관한 것도 일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역할이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는 유기화학으로 박사까지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프로젝트를 떠맡은 줄 알아요?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떠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유기 실험하고 크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관계가 없죠. 그래갖고 잘 몰랐나 봐요. 헤맸나 봐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뽀롱뽀롱뽀롱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게 된 후배냐면 이제 내가 몇 살이지 지금? 53살. 근데 내가 지금 49이에요. 53살까지는 안 됐어요. 미안. 49인데 20년 전에, 15년 전에 서울에서 아주 크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크게. 그때 학생이 막 1년에 200명 넘고 막, 그래서 그때 화학 경시 대회를 주로 했었었는데, 화학 경시 대회 그때 수업을 어느 정도로 많이 했었냐면 한 학생당 화학 경시 대회 수업만 일주일에 3시간짜리 4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학원에 일주일에 4번을 불러서 3시간짜리 수업을 4번을 시켰어요. 그러면 강사가 나 한 명으로 되겠어요? 다른 강사들이 필요하겠어요? 다른 강사들도 필요해서 내가 이제 후배들을 데려다가, 서울대 후배들을 데려다가 이제 팀으로 화학 경시대회 수업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대치동에서 그걸로 내가 1등이었어요. 오? 네. 이투수 이런 데서 하신 거예요? 메가 스터디. 옛날에 다른 학원이 있어요.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학원이었는데 15년, 20년 전에 가장 그걸로 유명했던 학원이 있어요. 막 있어요. 왜 있어요? 뭐 있어요. 있는데 그거 영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로 내가 학원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랑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에요. 근데 나는 계속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이제 후배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그때 인연으로 다시 연락이 온 거죠. 나도 그때 다시 학교로 갈 걸 그랬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전화가 왔어. 뽀롱뽀롱 해서 민겸아 웬일이야? 그랬더니 형 이런 거 알아요? 하면서 제가 이상한 실험을 맡았는데 당최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아니 이게 뭐를 개발한다는데 물에 잘 안 녹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물에 잘 안 녹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물에 잘 녹는 걸 해야 되는데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그거 음이온 사이즈 좀 더 큰 거 골라봐 그랬어요. 정말요? 네 알았어요 형 하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 됐어요. 돼서 당연히 되지. 그래서 근데 형 나는 석사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걔는 박사까지 한 건데도 그러니까 놀라서 나한테 묻는 거죠. 형은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뭐랬게요? 책에 나와 그랬어요. 이거 책에 나와요. 책에 나와요. 책에 나와요. 근데 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책을 정말 영혼을 투자해서 책을 자세히 읽으면 나와요. 자세히 읽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잘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 실험 관련해서는 이렇게 흡수제에도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흡수제가 되려면 몇 가양이온? 이가양이온. 그리고 음이온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똑같은 건조제를 걸어서 흡수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문제 물을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이때 수능 기출에서도 묻는 건데 이렇게 문제를 묻기도 해요. 요 두 개 있잖아요. 바꿔도 될까요? 네. 바꿔도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쇼트가. 바꾸면 될까요? 바꾸면 좋대요. 바꾸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요 실험을 할 때는 무조건 CO2 먼저 흡수해야 돼요. 알겠죠? H2O 먼저 흡수해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H2O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 CO2 흡수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왜일까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H2O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 CO2 해야 돼. 이거 선택지로 묻는 문제 있어요. 아주 까다롭게 물을 때. 그래서 그 뭐 이게 세종과학고나 뭐 이렇게 한성과학고 내신 기출에 보면 요거 반대로 걸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묻는 교사도 있어요. 알겠죠? 요거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왜 그러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런가? 주상아, 롤러 할수 있어. 나 주산 이거 왜 주관이 나?